사장 자리 내려놓고 나니 나는 아무도 아니었다는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사회적 지위와 역할로 자신을 정해온 이들이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가장 낯선 진실이자 아픈 자각이다. 현역 시절엔 수많은 사람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회의실 문을 열면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으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회사의 방향이 바뀌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돌아간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회의는 그의 이름 없이도 열렸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안에 그는 없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은퇴는 지위와 명함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김동철 씨는 71세다. 30년 넘게 중소제조업체를 일궈왔고 경기 외곽에서 꽤 탄탄한 매출과 고용을 유지해왔다. 회사 이름만 대면 거래처 몇 군데는 알 만큼 신뢰도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사람답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간적 면모도 갖춘 경영자였다. 하지만 은퇴는 그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사장 자리를 아들에게 넘긴 그는 한동안 회사를 매일같이 들렀다.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회계와 인사 부분에 자문도 했고 거래처와 식사도 이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좀 쉬세요. 그 말을 들은 날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회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이후로 출근을 끊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전화도 뜸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회의엔 초청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장 자리를 내려놓았더니 내 목소리도 존재도 같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직함 없이도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는지를 되묻기 시작했다. 이종환 씨는 68세에 회사를 정리했다. 조명기구를 생산하던 업체로 직원은 10명 남짓이었고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나름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기업이었다. 은퇴 직후 그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수십 년 만의 여유였다. 그러나 그 여행은 오히려 그에게 공허함을 안겨줬다. 관광지의 감흥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건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허탈감이었다. 여행 내내 그는 이제 뭐하지? 라는 질문만 반복했고 돌아와서도 그 질문은 계속되었다. 이웃들과 대화를 해도 동창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옛날 그 사장님으로 기억할 뿐 지금의 그는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의 일상은 급격히 무색해졌고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가장 큰 상처는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고백했다. 결국 그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 멘토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갔다. 그는 말했다. 돈을 버는 사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최영자 씨는 여성 기업인으로 드물게 90년대부터 뷰티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온 인물이다. 화려한 언론 인터뷰도 있었고 여성 창업 롤모델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지점 확장을 멈추고 은퇴를 선택했다. 자녀는 없었고 오랜 기간을 함께한 동업자도 건강 문제로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스스로를 일로 살아온 여자라고 표현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백화점에 들르고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다. 과거엔 사장님이라 불리며 대접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나이든 여성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그때 정말 멋지셨어요 라며 과거형으로 말을 건넸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되묻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1:1 뷰티 코칭을 시작했다. 내가 해온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나를 다시 써야 했을 뿐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은퇴란 단순히 직함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일과 역할이 곧 자아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잃는 순간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야 한다. 외부의 평가 없이 역할 없이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일이 없다는 사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그 적막, 과거의 내가 너무 선명해서 현재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시간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나야 진짜 은퇴 후의 삶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단지 노동의 종료로 보아선 안 된다. 그것은 다시 자신을 정립하는 재출발의 시간이며 존재의 무게를 스스로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그 여정을 통해 사회의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전과 다른 자아를 발견하며 소소한 일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장도 대표도 회장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결국은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충만할 수 있는가는 자리를 내려놓은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깊은 물음이 시작되는 시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라진 듯했던 존재가 다시 천천히 빛나기 시작한다. 은퇴 이후 자리를 내려놓은 중소기업인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역할의 부재가 곧 존재의 부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직함과 책임이 있었을 땐 세상이 나를 향해 열려 있었고, 매일같이 판단하고 지시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사회는 더 이상 그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주도권은 옮겨가고 권위는 희미해지며 주변의 관심도 서서히 옅어진다. 이는 단지 인간관계의 축소나 일상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 즉 자아 정체성의 근거가 무너지는 데 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퇴직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인들이 나를 사장님이라 불러주었고 그 명함 한 장에 내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백만이 남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삶의 전환에서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자아 상실감에 대한 직면이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실은 그 상실감이 현실적으로는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인간을 효용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깊이 연결된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 속에서 은퇴자는 더 이상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는 존재로 분류되며 그 자체로 소외된다. 특히 사장 혹은 기업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러한 격차는 극심하게 체감된다. 그는 단지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망 전체에서 밀려나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쓸모없음이라는 감정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인지에 대한 비판적 통찰이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많은 이들이 지닌 경험과 전문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그것이 과거처럼 조직 중심의 구조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사회적 연결망의 재구성이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직장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의 관계는 지위와 이해관계에 기반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러한 관계들이 급속히 희미해진다. 연락이 끊기고 모임에서 소외되며 심지어 생일조차 잊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실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해줄 타인의 부재로 이어지며 결국 존재의 공허로 귀결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목적 기반의 관계, 즉 어떤 활동이나 가치 실현을 위한 모임은 은퇴 이후 가장 유의미한 사회적 자산이 된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멘토링 등은 단순한 친목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무대가 되고 다시금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만나게 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되찾게 한다. 이 지점에서 존재의 회복은 실현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 다뤄야 할 것은 자아의 재정립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지 과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말하는 제2의 인생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개 삶의 대부분을 사회가 정한 역할 속에서 살아왔다. 사장, 부모, 배우자, 가장, 동문, 후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설명해주지만 동시에 가두는 울타리이기도 했다. 은퇴 이후는 그 울타리 밖에서 나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행복하다고 느꼈는가라는 감정의 층위를 되짚어야 한다. 이러한 자문은 은퇴 전엔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은퇴 이후에는 오히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질문이다. 예술활동, 여행, 글쓰기, 반려동물과의 시간, 자연 속 산책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균형 있게 해주는 내면의 보건력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혼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대리 경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은 의존보다 자립을, 외부 기대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가 은퇴자들에게 요구하는 시선도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은퇴자는 소모된 인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자율성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예컨대 은퇴자 맞춤형 사회 참여 프로그램, 경험 기반 멘토링 연계, 창업 지원과 같은 실질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 전체가 은퇴 이후의 삶을 단절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순환의 일부로 인식하는 문화적 전환이다. 은퇴 후 나는 아무도 아니었다는 충격은 결국 그 사람이 한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진짜 가치는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자리를 내려놓은 이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용기다.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대함이며 이름 없는 하루에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 긍정의 자세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은퇴는 어떤 면에선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환기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자 어쩌면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고 조용히 빛난다.